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 불륜 스캔들 통계 1위 이 충격적인 직업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도 아니고 양반 남자도 아니고 풍녀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양반집 하인 돌쇠였죠. 실록이랑 야사 그리고 각종 고문서를 들춰보면 양반 부인과 얽힌 간통사건의 상대 가운데 10집 중 7집이 돌쇠였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왜 하필 불륜의 상대가 돌쇠였는지 그들의 뜨거운 사랑은 어디까지였는지 끝까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충격적이니 구독하고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돌쇠 이미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머리에 수건 두르고 호통 한번 들으면 벌벌 떠는 단순 머슴, 심부름이나 나르는 하층민 정도로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진짜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돌쇠의 위치는 의외였는데요. 양반이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볼지, 집안의 돈이 어디로 나가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대부분 돌쇠 손을 거쳐 움직였습니다. 외출할 때는 곁에서 호위하고 거래처 사람들한테는 주인을 대신해 인사를 돌리고 집안 내부에서는 각종 허드레시를 조율하는 실무총책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인 가족의 뒷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시댁과 처가의 세력 관계는 어떻게 얽혀 있는지, 남편이 몰래 드나드는 기생집은 어디인지까지 집안의 숨겨진 비밀을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아무 남자나 시켜놓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체격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말투도 야비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른 집에 심부름을 가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존재가 주인이 아니라 돌쇠였으니까요. 돌쇠가 곧 그 집 품격을 보여주는 얼굴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사는 집에서는 키가 크고 몸이 탄탄한 젊은 남자를 골라다가 돌쇠로 세웠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게 갖춰 입히고 말 버릇과 태도까지 신경 썼다는 내용이 여러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돌쇠가 준수하면 그 집이 한층 점잖아 보인다. 이런 식의 평가도 보이죠. 문제는 이런 조건을 갖춘 돌쇠만이 양반과 안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남자 하인들은 사랑채나 마당 혹은 바깥일만 맡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안주인의 방에 들어가 특별히 부탁받은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부인의 친정으로 보내는 비밀 편지를 대신 전해주고, 부인이 직접 나가 사기 어려운 물건을 몰래 사다주고, 밤에 병이 나면 의원을 데려오고 약을 다려주는 역할까지 부인의 일상은 돌쇠 손을 통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식으로 상상해볼까요? 남편은 늘 바깥일에 쫓겨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는 젊고 건장한 직원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부인의 장을 봐주고 심부름을 처리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앞에 나서 줍니다. 그 남자는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부인의 고민 역시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죠. 이런 환경이 수년씩 이어진다.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당시 양반 남편들의 실제 생활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겉으로는 학문과 수양에 힘쓰는 선비처럼 굴었지만 실제 일상은 술과 기생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대가 뒤로 갈수록 이런 풍조는 더 심해졌고 집 밖에는 첩들이 늘어나는 동안 정작 집안 살림은 부인에게 몽땅 떠넘겨졌죠. 양반 부인들은 대부분 15 전후에 얼굴도 잘 모르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맺어준 계약 결혼에 가까웠죠. 시댁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시어머니 눈 밖에 나면 하인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친정 방문마저 허락을 받아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집안의 어두운 구석까지 함께 목격해온 사람, 언제든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돌쇠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걱정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그게 쌓이면 위로를 주고받는 정서적 교감으로 변하기 쉬웠습니다. 실제 기록에도 부인들이 돌쇠에게 털어놓은 대화 내용이 종종 남아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를 무시하는지,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이를 낳지 못해 어떤 눈치를 봤는지, 이런 이야기는 남편에게는 감히 못하지만 돌쇠에게는 밤늦게까지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 부인이 주인이고 돌쇠는 머슴입니다. 하지만 집안이 돌아가는 구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권력 구도는 좀 다릅니다. 살림살이 규모와 곡식에야 어디서 돈이 세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실제 판단과 실행을 도맡은 사람이 오히려 돌쇠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돌쇠의 관계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단순한 틀을 넘어 서로의 비밀을 쥔 동료이자 동맹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위험한 동맹이 어느 지점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역사 속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확실히 느껴지죠. 경상도 인동장씨라는 명문가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 한 예입니다. 집안의 주인인 장모라는 인물은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느라 거의 몇 해에 한 번만 집에 내려왔습니다. 젊은 부인 이 씨는 20살 갓 넘은 나이에 시골 대저택과 수많은 하인을 사실상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 곁을 지키던 돌쇠가 27의 김섬이었습니다. 키는 6척이 조금 넘는 장신이었고 활쏘기와 말타기 같은 무예에도 능했습니다. 희귀하게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머슴이기도 했죠. 처음 둘 사이는 어디까지나 일관계였습니다. 장부를 대신 정리해주고 바깥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주고 집안 소소한 문제들을 알아서 해결해주는 실무자와
주인의 관계. 하지만 남편이 몇 년이고 집에 오지 않자 상황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 씨 부인이 큰 병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김섬은 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약을 끓이고 땀을 닦아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운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었죠. 그 순간 이후로 이 씨에게 김섬은 더 이상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계는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이 씨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지 오래였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르니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죠. 결국 일이 터지자 장씨 가문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씨는 친정으로 쫓겨나고 김섬은 곤장을 맞고 먼 지방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집안 남자들은 줄줄이 관직에서 밀려났고 명문가라는 이름에는 씻기 어려운 오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아직은 더 온건한 편입니다. 안동 권씨 집안에서 벌어진 일은 불륜을 넘어 살인까지 이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집안의 주인 권정혜는 40을 넘긴 중년이었습니다. 새로 들인 처 박씨는 겨우 18, 둘 사이 나이 차이는 25 가까이 났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와 딸에 가까운 간격이었죠. 박씨를 돌본 사람은 29의 돌쇠 이몽학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원래 양반 출신이었지만 집안이 망하면서 하인 신분으로 떨어진 인물입니다. 덕분에 글공부도 했고 예법과 시문에도 밝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온 박씨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몽학은 그녀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책을 읽어주며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시간은 어느새 비밀스러운 속닥임의 시간으로 변했고 둘의 거리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남편 권정혜는 젊은 아내를 끝없이 의심하며 거의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집 밖 출입을 막고 친정 방문도 허락하지 않았죠. 이 답답한 세상에서 이몽학은 박씨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신적인 위로에서 시작해 육체적인 사랑으로 이어졌고 1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둘은 집을 뛰쳐나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리자는 계획까지 짜게 됩니다. 그러다 권정혜가 둘 사이의 기류를 눈치채고 이몽학을 죽이려 듭니다. 몸싸움 끝에 이몽학이 오히려 권정혜를 살해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두 사람은 한밤중에 도망치려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붙잡혔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죽였다는 사실, 그 이유가 부인과의 불륜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이몽학은 사형을 당했고 박씨는 평생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보다 더 파괴력이 큰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왕족이 사는 전주 이시종가에서 벌어진 비밀 사건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충격적이고 뜨거운 불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